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안 되면 이러다가 쪽박 차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763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현재 청량리에 있는 크래시티 34평에 살고 있고 2015년에 5억 5천 정도에 샀는데 지금 팔고 왕십리 쪽에 서울숲 리버뷰 자이 34평에 이사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금은 5억 정도 있고 이사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가 얘기하기엔 선매수 후매도 하라는데 논리라고는 집값 올라가서 그렇다 하는데 그러다 집 안 팔릴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팔고 사야 될까요? 사고 팔아야 될까요? 요즘 이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부동산 시기에서는 반드시 선매도 후 매수를 하셔야지 안전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장세가 좋으니까 똘똘한 아파트를 사려면 미리 선매수하고 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만 지금의 장세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본인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당연히 장세가 좋으니까 선매수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입장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시장이 움직여주길 원하십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시장은 움직여주지 않는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판서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볼게요. 레미안 크래시티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청량리에서 가장 대장급 아파트고요. 어느덧 30평대 17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역적인 입지가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질 지역인데 이보다 더 상급지인 왕십리 쪽으로 갈아타실 생각으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갈아타실 아파트는 더 상급지인 이 왕십역 일대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로 갈아타실 생각으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매매금액 30평대 20억까지 나와 있는 수준이고 앞으로 이 지역 일대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갈아타는데 일단 찬성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독자님이 말씀 주신 선매수 후 매도 진행사항은 어떤 시기가 가장 적절하냐면 지금처럼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기에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선매도 후 매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 후반기에서 하락기에 진행해야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기 후반기에 머물러 있고 이 규제 정책은 예년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현재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한 푼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5억이 넘어가면 초고가 주택이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금액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금액이고 따라서 거래량은 예년보다 훨씬 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계기가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단 한 사람이 그 호가를 잡아서 그 호가가 신고가가 나오는 것 뿐이지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출이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푼 나오지 않고 세금적인 부담,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는 금액선이고 거래량 자체가 예년 수준보다 훨씬 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내놔도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금 무턱대고 선 매수하고 후 매도하는 순간 일이 완전히 꼬여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 입장이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막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 입장이라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래를 해야지 내가 이 물건을 팔고 다른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갈아타지 못하고 강제 이주택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을 초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정적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현금 5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현금 5억. 그렇다면 첫 번째 사항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선매수 후 매도 상황입니다. 자, A라는 아파트, 크레시티 아파트가 있죠. 이 크레시티 아파트라고 지칭을 하고 이 아파트를 2015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 거의 한 5억 5천 정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집값이 거의 약 1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B라는 아파트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B라는 아파트는 더 상급진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고요. 선매수니까 2021년 올해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실 생각으로 있으신 것 같고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3개월 이내로 보통 잔금을 치르죠. 그래서 평균 잔금 3개월 이내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숲 자이 아파트 30평대는 약 20억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억으로 가격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억에 선 매수하고 반대로 크레시티 아파트를 17억에 후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렇게 잔금 3개월 이내에 A의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가 돼서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가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과연 시장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였습니까? 시장을 왜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게 할 생각으로 있으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자, 3개월 이내에 매수인 매도인의 입주 날짜도 서로가 맞춰야 되고 잔금까지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이 B라는 매도인에게 잔금까지 지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 이내 크레시티 아파트가 거래 자체가 없거나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입주 날짜를 서로가 못 맞추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A 매수인은 B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B의 매도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전세 세입자로 단기 임대를 사시다가 A주택에 매도하는 순간에 잔금을 다 치르겠다. 그런 형식으로 좀 사정상 좀 봐줄 수도 있겠지만 B라는 사람이 왜 A의 사정을 봐주면서 이 전세 세입자로 단기 임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도 안 되죠. 이 B라는 매도인도 마찬가지 서울숲 자이를 판 이유는 뭡니까? C라는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팔았겠죠. 그러면 이분도 C라는 상품에 잔금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치릅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B의 매도인은 무조건 잔금 3개월 이내에 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완전히 파기가 되는 계약이 될 거고 오히려 계약금은 배액배상으로 A의 매수인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A의 매수인은 무조건 강제 2주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돈에 대한 융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자금 융통은 어디서 돼야 되냐면 이 전세금에서 될 수밖에 없을 거고 A의 주택에 전세를 줄 수밖에 없겠죠. 크레시티 지금 전세 금액이 약 8억대 후반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9억대인데 돈이 더 필요하니까 약 10억 정도로 부를 수밖에 없을 거고 따라서 크레시티에 전세를 주고 B에 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A는 필요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 현금 5억이 있고 전세 10억에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15억 자금이 만들어질 거고요. 20억짜리 서울숲자이에 들어간다면 필요자금은 약 5억 정도가 어디에서 돈을 끌어다가 또 써야 될 상황에 놓여 있겠죠.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신용대출을 또 받아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숲자이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얼마 나올까요? 취득세는 8.4%죠. 8.4%의 취득세를 낸다면 약 1억 7천 정도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중에 언젠간 양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도세 얼마 나올까요? 당연히 양도 차익이 거의 없는 서울숲자이를 팔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한다면. 그리고 다시 크레시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크래시티를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크래시티는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나요? 비과세 받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양도세율은 17억에 매도했고 5억 5천에 매수했기 때문에 약 양도 차익이 10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20% 중과가 돼서 65%의 중과세율을 받아서 세금을 낼 텐데 세금이 얼마 나올 거냐? 약 7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약 7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7억 5천.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그렇다면 총 지출된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총 지출된 비용 마이너스 14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4억. 우리가 좋게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A를 3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지만 리스크를 생각하셔야죠. 리스크를. 인생 살아가는데 리스크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텐데 왜 리스크를 배제하냐고요.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2번 사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사항. 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의 크래시티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셨고 이 크래시티 아파트를 똑같이 17억에 선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서울숲 자이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는데 올해가 아닌 내년 1년이 넘어가서 내년에 약 1억 정도 오른 21억에 후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자금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필요자금. 현금 5억이 있습니다. 17억에 매도했어요. 그러면 총 22억이죠. 근데 21억에 샀기 때문에 필요자금은 플러스 1억이 남아있겠네요. 여기에 취득세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취득세. 취득세는 약 3.3%입니다. 세율이. 크래시티를 매도하고 서울숲자이를 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는 약 7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이 됐겠죠. 여기에 크래시티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9억까지 비과세가 9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 양도세를 계산을 할 경우에 양도세가 일정 부분 나옵니다. 약 1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억이 발생이 되는데 필요자금 1억이 남았기 때문에 총 내가 들어간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7천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7천.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1번 사항을 선택하겠습니까? 2번 사항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2번 사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만약에 크래시티가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잘 시장 상황에 맞게끔 매도가 된다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값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시장을 볼 때는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 만약에 매도 자체가 안 된다면 일이 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4억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14억 총 비용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번 사항으로 갈 경우에 1번 사항보다 조금 비싸게 샀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엄청 적잖아요. 리스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안 되면. 투자 전략이 뭡니까?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과 대응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아예 리스크를 배제해버리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고 카드 돌려막기처럼 전부 다 돌려막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러다가 쪽박 차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따라서 상승기 후반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특히나 초고가 주택들은 더더욱더 안정적으로 가셔야 돼요. 초고가 주택들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이나 경기도 일대 일정 부분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 일대에서는 당연히 1번 사항으로 가야지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초고가 주택 거래가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주택들은 전부 다 2번 사항으로 가야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2번으로 가십시오.